그 직업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다는 이 양반의 팔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상했던 거지. 대학의 전공까지 아버지가 결정을 했으니까 어긋난 팔자라고 볼 수 있어요. 엄마 때문에 결혼을 했다는 거지. 마땅한 직업이 없어. 그게 딸의 팔자를 말아먹은 거예요. 어머니 자식이나 손주 중에 안 나올 것 같아. 무당집에 찾아가든가 나한테 찾아오십시오라고. 선생님, 네. 이번에는 선생님한테 계속 이렇게 심오한 질문만 드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네. 심오한 질문인데요. 이번에도 좀 심오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 심오한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어려운 질문 하면 안 되지. 나도 좀 쉬운 것 좀 해봐봐, 어찌. 쉬운 걸로다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지 뭐. 이번에는 팔자대로 못 사는 사람의 특징. 팔자대로 못 사는 사람의 특징이 첫 번째는 부모였어요. 뭐, 예. 그런 케이스가 한 분이 남자분이셨는데 그분이 사주를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철밥통 사주, 자 교사, 경찰, 공무원 쪽으로 갖고 있는 사주관을 갖고 계셨거든요. 근데 수리가 조금 사나워서 내가 그 사람은 대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있어도 자 건설 계통 쪽이나 조금 험한 일 하시는 분이 아닌가 사실은 봐서 여쭤봤더니 건설 쪽이 맞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그 직업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무서웠고 완강하셨대. 결국 그쵸? 그 회사가 망했어요.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망했어요. IMF 때. 추측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삶이 방황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하시는 일이 뭐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에요. 뭐 대놓고 얘기하긴 그런데 그때를 기점으로 이 부모가 만들어 놓은 직업 때문에 이 양반의 팔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원하는 걸 그냥 그대로 냅뒀더라면 지금쯤 엔지니어가 돼 있었을 거예요. 철밥통인데 수리가 좀 사나워서 그럴 때는 우리가 기술로 보는 거예요. 그냥 엔지니어로 보는 게 제일 빠른데 이상했던 거지 내가 보기에도.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러는데 그분 나이가 59세예요. 그래서 곧 끝납니다 그랬죠. 이미 많이 달려오셨네요. 그렇죠. 많이 달려오신 거지. 그 초년기 때 그 부모의 영향.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대학의 전공까지 아버지가 결정을 했으니까 너는 꼭 그게 돼야 된다라고. 더군다나 장남이었고 솔직히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았다는 거지. 그런 경우에 어긋난 팔자라고 볼 수 있어요. 팔자대로 못 사신 거죠. 그리고 여자분이었는데 기후생 닭띠예요. 그러면 지금 51세야. 이분도 어머니의 영향이었어요. 그때 결혼하고 싶지가 않았대요. 근데 집안이 나쁜 분이 아니에요. 집안이 좋아요. 지금도 그 부모 덕으로 사셔요. 재물이나 이런 도움으로 사시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때 결혼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엄마 때문에 결혼을 했다는 거지. 도대체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위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근데 이 신랑이 마땅한 직업이 없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서울대를 나왔어요. 엄마는 서울대가 메리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엔 젊으니까 서울대 나온 놈이면 우리 딸 고생은 안 시키겠구나. 그렇지. 그게 엄마한테는 중요했던 거야. 근데 그게 딸의 팔자를 말아먹은 거예요. 왜? 진짜 이분이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결혼을 하셨더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엄마는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 좋지 않은 결혼 운에. 그래서 이분이 근데 엄마를 원망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내가 잘 되라고 우리 엄마는 그랬던 거지 나를 나쁘게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여동생은 잘 살아요. 신랑이 인사래. 그러니까 작은 딸은 지 팔자대로 시집을 간 거야. 근데 이 딸은 팔자대로 시집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우자 공을 살펴봤어요. 근데 들어있지 않은 띠가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못 살고 헤어졌어요. 부모의 영향 말고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가물들에서 나타났는데 지 팔자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몇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신바람의 요인이지 않을까 사실은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 대부분이 직업적으로 안정감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뭘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어떤 분들한테는 아이고 영감들 밥 먹고 살아야 발 편하게 살아요. 영감이라는 게 이제 할아버지예요. 욕은 아닙니다. 그러면 또 그건 싫대. 근데 나는 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그걸 싫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보고 맨날 힘들다고 하소연하면서 무당한테 전 보러 오고 굿하잖아. 근데 왜 그건 싫대? 팔자만 해야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버티면 안 할 수 있다고. 버텨서 안 하는 놈이면요 불릴 팔자가 못 되는 거예요. 버티다 못해서 하는 놈이면 불릴 팔자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 나이 먹으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 내가 신 받으라고 그랬는데 안 받고 이날 평생 이렇게 버티고 살았어. 그게 자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자식이나 손주 중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하셔. 그럴 땐 또 아무 말 안 하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딸을 데리고 오신 분인데 아이고 이 딸을 내가 어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이 벌써 놀림을 했어요. 어머니의 욕심인 거지. 나도 안 되고 딸도 안 되고 앞으로 2년 내후년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을 하거나 내가 겪을 수 없는 일들이 겪어질 때는 다시 한번 무당집을 찾아가든가 나한테 찾아오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때는 못 견뎌요. 그 딸이 그 신의 품파를 다 맞는다는 거야. 정리를 한번 해주시자면?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팔자를 어긋나게 만드시는 분들은 없어요. 다만 외부의 어떤 물리적인 영향이나 간섭이나 개일부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팔자 소관대로 못 사시는 분들의 특징이라고 딱히 찝으면 무언가의 간섭이 들어오면서 어긋나게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게 제일 첫 번째는 부모였다는 거예요.